캐나다 국경에서 허위로 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결과를 제시한 혐의로 두 사람에게 각각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캐나다 교통국은 이 두 사람이 1월 23일 멕시코에서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했으며 두 사람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라 건강 상태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한 승객은 $10,000의 벌금을 물었고 다른 승객은 $7,000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1월 7일부터 모든 해외여행자는 비행기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출발 전 음성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2월 22일부터는 도착 시에도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비로 호텔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밖으로 비필수적인 여행에 대해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캐나다 교통국은 앞으로도 모든 사건들에 대해 강력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캐나다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지원 혜택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CRB와 CR12 기간을 12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8주이며 대상자는 2주마다 $1,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CRB는 코로나19로 의해 직접 영향을 받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CR12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나 감독 관리가 필요한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러한 혜택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회복병가 혜택인 CRSB는 2주에서 4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일할 수 없거나 자가 격리해야 하는 사람 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근본적인 건강 상태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트루도 총리는 또한 고용보험 혜택 기간이 추가로 24주가 더 연장되어 최대 50주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혜택은 자신의 과실 없이 실직한 캐나다인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주당 최대 $595를 받을 수 있으며 개개인마다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라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금요일에 캐나다 최고 공중보건 책임자는 최신의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모델링 데이터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2월 28일까지 캐나다 국내에서 최대 87만 8,850명의 확진자와 22,420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는 83만 7,497명의 코로나19 확진자와 21,498명의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1년 2월 22일부터 캐나다로 입국하는 국제 여행객들은 지정 검역 호텔에 투숙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공식 격리 호텔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도착과 동시에 진행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중 지정 호텔 중 하나인 곳에서 최대 3일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호텔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알버타, 온타리오, 퀘벡에 있으며 4개의 공항이 국제 여행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에 있는 호텔은 차르키스 호텔과 메리어 캘거리 에어포트이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웨스틴월 센터, 밴쿠버 에어포트에서 가능합니다. 온타리오주는 4개의 호텔이 포함되었으며 엘트 호텔 피어슨 에어포트, 포포인트 바이 셰러턴 앤 엘리먼트 토론토 에어포트, 홀리데이 인 토론토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셰러턴 게이트웨이 호텔 인 토론토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포함되었습니다. 퀘벡주도 4개의 호텔 리스트가 발표되었으며 엘로프트 몬트리올 에어포트, 크로플라자 몬트리올 에어포트,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앤 슈이츠 몬트리올 에어포트, 몬트리올 에어포트 메리엇, 인터미널이 포함되었습니다. 호텔 숙박비는 여행객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음식, 객실, 보안, 교통비 및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를 포함한 비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운전자들은 오늘 GTA 전역에서 약 100건의 충돌이 보고되었으며 위험한 도로 상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OPP 경찰에 따르면 401고속도로는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가 젖어있고 미끄러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2시간 동안 나이아가라에서부터 스카보로 지역까지 GTA 전체에서 약 100여 건의 충돌에 대응했으며 운전자들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차에 쌓인 눈이 바람에 의해 뒷차량에 눈이 날아가는 경우 뒤에 운전자는 화이트 아웃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출발 전에 꼭 눈을 치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8시 15분에 토론토시에 기상주의보를 발표했으며 이번 주는 눈 소식이 많이 예고되어 있어 운전자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출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론토 및 필 지역의 스테이 앳 홈 명령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스테이 앳 홈 명령은 2월 22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최소 3월 8일까지 연장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스베이 파리 사운드 지역의 공공보건부의 명령 또한 연장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틴 엘리엇 온타리오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모든 주민과 가정의 안전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지역들을 프레임워크로 되돌리는 것에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결정들은 변종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온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들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월 22일부터 욕 지역의 스테이 앳 홈 명령은 해제되고 온타리오주의 개정된 재개장 프레임워크의 레드 컨트롤 레벨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원스톱 쇼핑 리스트에 보톡스까지 추가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온타리오 매장 내에 진료소를 개설하는 시스템을 갖춘 잭 네이선 헬스에서는 레듐이라고 불리우는 메디스파 체인점을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목표는 안면 및 신체 회춘, 치료를 지역 월마트 매장 내에 있는 잭 네이선에 가져오는 것인데요. 잭 네이선 헬스의 목요일 아침 발표에 따르면 그들의 병원 중 이미 두 곳은 레이저 치료, 노화 방지, 얼굴, 그리고 신체 피부 조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얼굴과 몸을 위한 모든 비수술적 피부 회춘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진료소는 브램튼과 본 지역 월마트에 있는 진료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JHN에 따르면 최대 8개의 지점이 문을 더 열 예정이고 그중 일부는 GTA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잭 네이선 헬스는 이번 인수는 캐나다 전역의 76개 월마트 지역에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JNH의 의료 네트워크와는 매우 상호 보완적이며 자격 있는 의료 전문가가 다학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원활한 환자 우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버타에 사는 사람이라면 별빛 아래에서 잠을 자고 모닥불에 요리를 하고 호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올해 여름은 더욱이나 캠핑장 예약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버타 공원 예약 시작일인 3월 4일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개별 야영지는 최대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조금 더 편의시설이 추가된 콤포트 야영지는 3월 5일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180일 이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캠핑에 익숙한 사람들이 찾는 백컨트리 캠핑은 열려있는 상태이며 90일 이전 일정만 예약 가능합니다. 현재 그룹 캠핑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모임 제한으로 마감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